어쨌든 이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촉발된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얘기는 바로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논란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 충북 청주에서도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직 청주시 의원이 단 13살 여중생 성매매 혐의로요, 의혹의 당사자. 그런데 오늘 시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그 혐의 자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하는 위원회를 가지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행정안전위원회를 가장 빛나는 위원회로 만들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여기서 가장 나이 수는 막내인 것 같은데요. 지도 편달 잘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련 얘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범죄심리 전문가 오윤성 교수 그리고 허주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사건의 개요부터 먼저 하나하나 살펴봐야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왜 또 불거졌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허주연 변호사님. 저 현직 시의원이죠. 그런데 무려 넉 달 전에 여중생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이게 수사가 들어간 지가 꽤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어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자, 일단 시기를 두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2월 말에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이 피해 사실을 고소를 했고, 예. 그리고 3월 말에 첫 출석 요구가 있었고 5월 말에 고소 3개월 만에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고소를 한 곳은 대전경찰서였는데 예. 관할이 청주 청원경찰서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첩되는 과정을 거쳤고 피해자 조사도 먼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피해자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예.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라는 등으로 방어권 보장을 요구를 한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최대한 일정을 조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출석을 해서 휴대전화 이미 제출 요구부터 먼저 하게 되는데 예. 그걸 거부하면서 사설업체에 포렌식한 결과물을 제출하겠다라는 말을 수사기관에서 만연하게 믿고 강제 수사가 어제 들어갔다라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성매매 혐의가 집중됐던 시기에 휴대전화는 경찰이 확보를 못한 셈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이에 연락한 휴대전화들 다 없어지고 새로운 휴대전화로 교체가 된 상황인데, 이 범죄 자체가 본인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데다가 지금 채팅 앱을 통해서 이 만남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들이 이렇게 자주 이용하는 채팅 앱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왜곡된 성의식으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게 한 번만 일어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죄가 있을 수도 있고 추가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걸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물이 바로 휴대전화인데 이걸 압수수색을 늦게 했다. 특히 사설 포렌식 업체에 자기가 스스로 맡기고 나서 그 결과물을 제출하겠다는 말을 믿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 사설 업체에서 이렇게 하다가는 데이터가 유실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증거가 오염이나 조작이나 변작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예. 피해자 입장에서 이거를 뭐 자기한테 불리한 걸 내겠습니까? 설령 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 부인하면 원본과의 무결성, 동일성 요건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이례적이죠. 근데 또 하나의 시간 순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냐면 화면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오 교수님도 같이 한번 봐주실까요? 근데 저 2월에 피해자 부모로부터 고소를 받았던 그 와중에 저 해당 현직 시의원은, 당시에는 시의원은 아니었지만 국민의힘 공천 면접을 봐요. 그리고 실제로 공천이 확정됩니다. 선거운동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5월 말에 경찰에 첫 조사를 받는데 본인이 회사원이라고 행세를 해요. 근데 분명히 저게요. 해당 지역에 포스터까지 다 붙여 있는데 저는 그게 선뜻 납득이 안 되는 게, 경찰이 저걸 고지고대로 저 사람이 회사원이라고 믿어준 겁니까, 그러면? 아마 저 최 씨 같은 경우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다든가, 예. 아니면 경찰이 그 어떤 그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뭐 적었다든가, 이렇게밖에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사실 그쪽 동네에서는 적어도 저 정도의 어떤 출마를 하게 되면
곳곳에 벽보라든가 이게 다 붙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찰들의 입장에서는 그쪽 지역에서 해당 누가 저기에 선거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일종에 있어서의 그 아주 기본적인 그런 그 자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게 되면 제가 추정컨대는 아주 기본적인 기초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다. 예, 그 좋게 얘기해서 그러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그걸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별 문제를 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근데 어쨌건 간에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미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오월이 돼 가지고 자기는 회사원이다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받아줬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특히 이제 이 수사 결과가 이 선거에 있어서의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예. 그 유권자들이 그 어떤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선택 기회를 아예 차단시킨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러게요.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봅니다. 핵심 증거 휴대전화도 지금 경찰이 압수를 못한 것 같고 글쎄요. 직업을 묻자 회사원 행세를 했다는데 허 변호사님. 근데 저기 보면 좀 늑장 수사 의혹과 오해를 받기 전에 경찰이 좀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 생각도 왜냐하면 죄질이 상당히 일단 혐의로 봤을 때는 의혹으로 봤을 때는 나빠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성매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피해자의 나이가 중학생이라고 하니까 16살이 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하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의 나이로 봐서 성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미숙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동의하거나 뭐 대가를 받았거나 그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런 판단 능력이 월등한 성인이 관계를 가지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강간행위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죄질이 굉장히 불량한데 예. 이 어린 아이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다든가 심지어 관계하는 영상 같은 것들을 찍어서 소지하고 있었다라든가 이런 식의 불법 성착취물까지 제작하고 소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죄질이 불량할 수밖에 없고 혹시나 이걸 유포한 부분은 없는지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도 철저히 수사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혹은 이전부터 언제부터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억울한 부분도 있다는데 일단 시의원직은 상실이 됐고 정치적 문제가 지금 이미 떠나서요.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 사법 처리의 대상 위기에 몰렸죠. 알겠습니다. 이 시의원 관련 경찰의 또 다른 부실 수사 의혹 논란 짚어봤습니다.